키 157cm에 99kg. 이정은 씨는 고민이 많다. 자, 그동안 여러 가지 불편하신 게 좀 많으셨던 것 같아요. 발은 괜찮으세요? 무릎이나 발목이나 고관절은 괜찮아요? 아니, 지금도 파스를 붙이고 있어요. 어디에? 무릎에? 네. 비만 때문에 무릎도 고관절도 좋지 않다. 네, 제가 얼마 전엔 뇌경색까지 알았다. 최근에 운동이랑 식이 조절을 하면서 그래서 한 필사적으로 15kg 다이어트를 정도 해왔다. 뺐거든요. 제가 다이어트 인생 34년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뭐 원푸드 다이어트, 그다음에 한약만 먹는 다이어트, 지방 분해 주사,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뭐 지방 흡입까지도 해봤었으니까요. 다이어트에서 대해서는 할 수 있는 건 다 해봤다고 생각해요. 일명 그 먹토라고 먹고 토하는 거 그것도 해봤고요. 그다음에 요요 안 오려고 뭐 변비약이나 이런 것도 먹어보고 막 했죠. 살이 쪘다는 건 몸의 지방, 즉 체지방이 많다는 얘기다. 체지방은 크게 피부에 쌓인 피하지방과 뱃속 내장지방으로 이루어진다. 복부 비만은 그중에서도 내장지방이 과도한 상태를 말한다. 지금 이분의 상태를 보면 물론 밖에 파란색 피하지방도 상당히 두껍습니다. 특히 앞쪽보다는 뒤쪽이 많이 두터운데요. 하지만 건강에 문제가 되는 거는 이 바깥쪽보다는 안쪽에 내장지방이 굉장히 많은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내장은 회색, 내장지방은 초록색으로 나타난다. 이정은 씨의 경우 복강 내 면적의 70% 이상이 내장지방으로 차 있다. 보통 일반적으로는 이 내장지방은 거의 없는 게 정상이고요. 있더라도 면적이 100제곱센티미터가 넘으면 질병의 위험이 높은 거로 돼 있는데 지금 127로 복부 비만, 병적 복부 비만에 해당이 되는 상태입니다. 내장지방으로 인해 생기는 복부 비만. 남녀 각각 허리둘레 90cm, 85cm 이상이면 복부 비만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복부 비만의 원인인 내장지방은 왜 생기는 걸까? 우리가 먹는 음식물은 포도당의 형태로 바뀌어 우리 몸의 에너지원으로 사용된다. 하지만 에너지원으로 사용되고 남은 포도당은 지방으로 변해 쌓인다. 지방이 쌓일 땐 먼저 피부 아래쪽에서부터 저장된다. 그리고 피하층이 포화 상태가 되면 내장지방의 형태로 내장과 장기 사이에 지방층을 형성한다. 이것이 바로 내장지방인 것이다. 우리 몸은 먹은 열량에서 소비한 열량을 빼고 남는 열량을 체지방으로 저장하되 처음에는 피하지방으로 저장합니다. 주로 뭐 팔뚝이든 엉덩이, 허벅지 이런 데로 저장이 되는데요. 여기에 저장할 수 있는 체지방의 양은 어느 정도 정해져 있습니다. 그 이상으로 남아도는 열량이 많으면 사실은 건강을 위해서는 더 이상 저장하지 말고 버려야 됩니다. 근데 우리 몸은 오래전부터 굶주린 시대를 지나온 유전자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저장합니다. 그러면 마치 집안에 책장이 있는데 책을 진열하다가 꽉 차면 더 진열할 데가 없으면 다른 곳에 쌓아놔야 되죠. 그런 것처럼 우리 몸에서도 그때부터는 잉여 열량을 피하지방이 아닌 내장지방의 형태로 축적을 하게 됩니다. 하루에 1,300kg. 그렇다면 이정은 씨에겐 어떤 문제가 있는 걸까? 최근 한 달을 놓고 볼 때 보통 아침은 어떻게 드시고 계세요? 저 보통 이제 저 이렇게 회사가 이 지하철역으로 나오거든요. 편의점을 들려서요. 초콜릿류의 아침부터? 네, 과자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거의 한 금액으로 따지면 2만 원어치 정도 사서 한 번에 다. 아침에? 네. 매일 아니면 어쩌다 한 번? 거의 매일. 주 5일 중에 4일. 그럼 거의 매일이네요. 네. 그러니까 초콜릿이나 초코 과자 같은 거. 네. 점심은 어떻게 드세요? 점심은 굶는 편입니다. 아침 그렇게 먹었으니까. 네. 저녁은요?
저녁은 그냥 간단하게 선식 정도를 먹거나 하고요. 집에서 아니면 직장에서? 집에서요. 선식 뭐에 타 드세요? 우유에다가 우유, 귀리 오트밀. 네. 새끼 밥을 두려워하실 필요가 없다. 이걸 안 먹기 때문에 초콜릿과 초코과자를 드시는 게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아시겠죠? 살을 빼야 한다는 생각이 강한 이정훈 씨. 다이어트를 위해 끼니를 거르고 대신 당 성분이 많은 과자류로 허기를 때웠다. 실제 많은 비만 환자들이 이렇게 식사를 해결하곤 한다. 테니까 한번 해보죠. 흔히 우리가 음료수나 여러 가지 간식류로 섭취하는 당류의 종류로는 포도당, 그다음 과당, 액상과당, 설탕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맛은 조금씩 다를 수는 있지만 이러한 당류들은 대부분 당도가 높고 식이섬유가 거의 없기 때문에 포만감을 거의 주지 않는다는 특징을 갖고 있고요. 또 일반적인 탄수화물 음식에 들어있어서 포만감을 주고 흡수를 천천히 하도록 하는 식이섬유가 전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과잉 섭취의 문제가 상존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표적인 탄수화물 음식인 밥, 빵, 탄산 음료는 각각 우리 몸에서 어떻게 반응할까? 우리 몸은 우리가 먹은 탄수화물을 당으로 분해해 에너지로 사용한다. 탄수화물의 성분은 당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당의 연결 구조에 따라서 단당, 다당, 복합 탄수화물로 나누어진다. 당을 에너지로 쓰기 위해선 탄수화물 섭취 후 소화 효소에 의해 당이 분해되어야 한다. 먼저 빵에 있는 탄수화물의 경우 결합되어 있는 당들이 소화기관에서 나오는 효소에 의해 쉽게 분해되어 소화가 쉽다. 또 혈액에 많은 포도당을 방출하게 되고 혈당 수치도 올린다. 탄산음료 또한 이와 비슷하게 작용한다. 그러나 통곡물이나 채소와 같이 섬유소가 많은 음식은 조금 다르다. 탄수화물의 결합 구조가 소화기관의 효소에 의해 쉽게 분해되지 않는다. 때문에 혈액으로 포도당이 가는 것을 늦추게 된다. 이런 이유로 빵보다는 밥이 살을 덜 찌게 하는 것이다. 동양에서는 쌀을 비롯한 곡류를 먹을 때 알곡 형태로 먹습니다. 가루를 내서 먹는 경우는 뭐 떡을 만들 때나 아주 제한적인 경우 대부분은 그냥 밥알 그대로 익혀서 먹죠. 반면에 서구 음식으로 밀을 먹을 때는 밀로 먹는 게 아니라 가루로 조리를 합니다.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는데요. 밀 가루를 내서 조리를 할 때 흔히 먹는 게 빵을 만들거나 또는 국수를 만들어 먹게 되죠. 이 경우 가루를 만들기 위해서는 곡류에 들어있던 식이섬유를 다 제거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몸에 좋은 식이섬유는 제거되고 그냥 탄수화물 가루만 남게 되죠. 또 가루 상태의 탄수화물은 먹었을 때 굉장히 빨리 소화 흡수가 됩니다. 혈당을 쉽게 올려서 체지방으로 갈 확률이 높아진다는 거죠. 체지방이 많이 안 줄은 것뿐만 아니라 복부 비만이 건강에 해롭다는 걸 모르는 이가 어디 있을까? 하지만 살을 뺀다는 건 그리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다시 병원을 찾은 이정훈 씨. 그죠? 예. 구운 감자도 마찬가지고 피자가 먹었고, 예. 그죠? 그래서 어려운 건 알아요. 오래된 습관 때문에 어려운 건 아는데 지금 본인이 보시기에도 이 식단을 처음보다는 조금 나아졌지만 여전히 조금 너무 문제되는 걸 많이 먹고 있다는 건 느끼죠. 예. 조금씩 나아지고. 도무지 음식을 억제하기가 쉽지 않다는 이정훈 씨. 때로 그 욕구가 비정상적으로 느껴지기도 한다. 혹시요, 자고 일어나면 사람이 다 음식이 땡기나요? 그럼요. 근데 그때 제대로 된 아침을 아까
그렇게 먹으니까 배가 참 부르다라고 적어놓은 날 있죠. 네. 그렇게 아침을 먹어줘야 돼요. 안 그러면 오전 간식을 또 하거든요. 지금 살이 많이 쪘기 때문에 항상 단게 밀가루가 땡기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적절하게 제때 먹고 참지 않으면 배가 부른데도 또 단 걸 찾게 돼 있어요. 몸이 이미 비만해진 경우 건강한 사람에 비해 더 자주 음식을 찾게 된다. 항상 과잉 영양을 섭취해서 비만해진 분들의 경우는 실제 항상 몸 안에 혈중 인슐린 수치가 높아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슐린이 항상 높다 보니까 쉽게 배고프고 그리고 조금만 식사 시간이 늦어지면 심하게 우울하고 견디기 힘든 상황이 되고 짜증을 내게 되죠. 그리고 실제 비만한 가족이 있어서 식사 조절을 시키려고 할 때 가족끼리 다툼이 있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가족은 건강 때문에 다이어트를 시키려고 하는데 자꾸 짜증을 내고 몰래 단 거를 먹어버리는 환자들이 많거든요. 근데 저는 환자분들한테 또 가족분들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그 환자분이 몰지각해서 또는 자제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지금과 같은 비만 상태에서는 인슐린 수치가 혈중에서 높아져 있음으로써 먹는 걸 참는 것이, 공복감을 참는 것이 무척 어려운 상태다라는 설명을 드립니다. 다이어트에 실패하는 또 다른 요인 중 하나는 탄수화물 중독이다. 지적됐던 거를 다시 한번 볼게요. 복부 비만 때문에 20일 전부터 병원 진료를 시작한 이성철 씨. 이런 메뉴들. 콜라는 끊었는데 네. 과자도 통통 먹고. 그래도 한 봉이 아니라 한 조각을 드신 거죠? 네, 좋습니다. 중간에 뭐 꿀빵이나 이런 묵 같은 간식들, 케이크나 라면이나 아이스크림으로 간단히 그런 때우는 이런 식단의 문제들. 그래서 지금 이런 식단을 못 바꾸는 한도 내에서는 부인과 같이 운동을 열심히 하셔도 이게 계란으로 바위치기예요. 근데 이게 들 먹으니까 너무 힘이 없어가지고. 운동할 정도예요. 지금 부군이 얘기하신 기운이 없다는 게 지금 안 먹어서 쓰러질 정도가 된 게 아니라 그 항상 과잉으로 먹다가 지금은 부족하게 먹어서 체지방이 분해가 되게 하잖아요. 그렇게 되다 보면 기운이 없다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근데 절대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제가 쓰러지면 책임질게요. 너무 뒤에 다운이 돼가지고 막. 그러니까 그거를 그냥. 그게 뭐냐면요, 선생님. 탄수화물 중독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배만 안 고팠으면 참겠는데 배도 고프고 기운도 없고 그럴 때 단 걸 먹으면 기운이 납니다. 그러니까 그게 에너지 부족이 아니라 탄수화물 중독 증상이에요. 탄수화물은 유달리 중독성이 강하다. 이 때문에 많은 환자들이 다이어트에 실패하곤 한다. 초콜릿이나 단 음료 또는 빵 같은 탄수화물을 항상 많이 드시는 분의 경우는 먹었을 때 더 많은 탄수화물을 먹고 싶은 충동을 느낍니다. 그 이유는 단 음식을 많이 먹게 되면 혈당을 조절하기 위해서 체내에서 인슐린이 과도하게 나옵니다. 그 때문에 혈당은 정상으로 유지가 되는데요. 대신에 오히려 공복감과 단 것을 더 먹고 싶은 충동이 생깁니다. 많이 먹어서 그만 먹어야 되는데 인슐린의 작용으로 살은 쪄가면서 단 것을 더 찾게 되는 악순환이 반복이 되는 것입니다. 밥을 먹고 난 후에도 달달한 음식을 찾거나 탄수화물을 먹지 않으면 잠을 자지 못하는 사람은 탄수화물 중독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 또 피곤하고 기운이 없을 때 단 음식을 먹어야 기운이 생긴다거나 탄수화물을 먹지 못해서 짜증이 나고 초조해진다면 한 번쯤은 탄수화물 중독을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경우 탄수화물을 줄이는 것이 쉽진 않다. 하지만 2주 이상만 꾸준히 노력하면 중독으로 인해 나타난 증상은 모두 완화된다.